누군가에게 고향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따뜻한 어머니의 품, 어린 시절의 추억,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마음의 안식처.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특히 머나먼 타국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낸 이들에게 고향은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사는 그리움 그 자체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그리움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애썼던 한 남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떠났던 청년이 백발이 되어 돌아온 고국.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꿈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삶과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되며 그 자체로 하나의 축복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한 남자의 40년 세월이 담긴 고백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수, 올해 68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인천공항 근처의 한 작은 모텔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밟았던 고국의 땅을 저는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떠나려 합니다. 며칠 후면 저는 다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될 겁니다. 평생을 그리워했던 고향, 40년간 꿈꿔왔던 조국에서의 노후. 그 모든 것이 제 생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저의 이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마지막이자 최선의 결정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제가 26살이던 198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의 대한민국은 지금의 젊은이들은 상상하기 힘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암울했던 군부 독재 시절 아래 경제는 침체되어 있었고 청년들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먼저 미국에 건너가 자리를 잡고 있던 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초청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그 시절 우리 세대에게 그 말은 정말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자유의 나라, 기회의 땅이라는 미국에 가면 이곳과는 뭔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반대는 극심했습니다. 아들아, 정든 고향을 등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고생만 하다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젊은 혈기와 패기만으로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몇 년만 고생해서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1982년 11월, 저는 김포공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배웅을 나오신 부모님, 아버지는 덤덤한 척하셨지만 어머니는 출국장으로 들어서는 제 뒷모습을 보며 끝까지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영수야, 몸 건강하고 편지 자주 하거라. 그것이 제가 어머니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내렸을 때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드높고 푸른 하늘, 끝없이 솟아있는 고층 빌딩들, 질서정연하게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모든 것이 거대하고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화 같던 풍경 뒤에 숨겨진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마중 나온 형 역시 세탁소에서 하루 12시간씩 고되게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가장 큰 장벽은 언어였습니다.
대학에서 문법 위주로 배운 영어는 실생활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인타운의 작은 한식당에서 설거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10시간 넘게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에 쥔 첫 월급은 $800. 그 돈으로 형의 집에 월세 $200를 내고 남은 돈으로 겨우 생활했습니다. 고향의 김치찌개가 사무치게 그리웠지만 한국 식재료는 너무 비싸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라면 한 봉지가 $1나 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저는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동네 도서관으로 달려가 낡은 테이프 플레이어로 영어 회화 테이프를 들으며 공부했습니다. how와 you부터 시작해 기본적인 문장들을 통째로 외웠습니다. 1년쯤 지나자 조금씩 귀가 트이고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저의 성실함을 눈여겨보신 식당 사장님은 월급을 $1,000로 올려주시고 주방보조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흐른 1987년, 저는 그토록 바라던 영주권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형은 이제 너도 진짜 미국 사람이 다 됐다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한국에서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짧은 전보였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뵙지 못한 채 아버지를 떠나보낸 것입니다. 돈을 모아 장례식에라도 가고 싶었지만 영주권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미국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형과 저는 한인타운의 작은 성당을 찾아 아버지의 추도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저는 타국당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그날 이후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가슴에 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1989년 제 인생의 순이라는 이름의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저처럼 꿈을 찾아 미국으로 온 저보다 3살 어린 그녀는 참 밝고 씩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영수씨, 우리 여기서 힘내서 꼭 성공해요 라며 용기를 주었고 그녀의 격려는 지쳐가던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듬해인 1990년 한인타운의 작은 교회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저는 한인마켓의 매니저로 일하며 우리는 낯선 땅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둘이 합쳐 월 $4,000 정도를 벌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1992년에는 첫 아들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되니 우리가 이 땅에서 못다 이룬 꿈을 아들이 대신 이뤄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해 4월 로스앤젤레스의 인종 갈등으로 인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한인타운은 그야말로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마켓도 약탈당하고 불에 타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자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한국으로 돌아가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모님도 계시지 않은 한국에서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새로 시작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다시 일어섰습니다. 1995년에는 예쁜 딸 민정이가 태어났고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이 뿌리를 잊지 않게 하려고 집에서는 항상 한국말을 사용하고 주말에는 한글 학교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빠르게 미국 사회에 동화되었습니다.
집에서는 한국말을 썼지만 아이들끼리는 늘 영어로 대화했습니다. 2000년 미국에 온 지 18년 만에 드디어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선서식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나란히 들고 사진을 찍는데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동시에 조국에 왠지 모를 미안함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아들 민수는 명문대를 졸업해 모두가 아는 IT 기업의 엔지니어가 되었고, 딸 민정이는 의대에 진학해 소아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좋은 짝을 만나 결혼했고, 이제는 저에게 예쁜 손자, 손녀까지 안겨주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25년간 고향집이라는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며 쉼없이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 밤 10시에 돌아오는 고된 삶이었지만 고향을 그리워하는 교포들이 저희 식당의 김치찌개를 먹으며 사장님, 이 맛이 바로 고향 맛이에요 라고 말해줄 때면 모든 피로가 녹는 듯했습니다. 작년 65세가 되어 은퇴를 결심하고 식당을 정리하고 나니 40년간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 고향 친구들의 모습, 그리고 제가 떠나온 그 땅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남은 여생은 꿈에 그리던 고향에서 보내기로. 아내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여보, 나 평생 한국 땅 한번 못 밟아보고 죽을 순 없어. 어머니 산소라도 한번 찾아뵈어야지 라는 제 간절한 호소에 결국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저는 4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사방에서 들려오는 한국말과 한국 사람들의 모습에 이제 정말 집에 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한국은 40년 전 제 기억 속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떠날 때만 해도 가난한 개발도상국이었던 조국은 이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규모와 현대적인 시설부터가 충격이었습니다. 서울의 풍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 숲, 라의 지하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복잡하고 깨끗한 지하철 시스템,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치 낯선 공상과학 영화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 부모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40년 만에야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며 저는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던 동네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고 수소문 끝에 연락이 닿은 친구는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두꺼웠습니다. 서울의 작은 원룸을 얻어 본격적인 고국 생활을 시작했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첫째,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은행 업무, 병원 예약, 음식 주문, 택시 호출까지 스마트폰 앱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햄버거 하나를 주문하려고 해도 키오스크라는 기계 앞에서 한참을 헤매야 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젊은이들의 눈치가 보여 그냥 나온 적도 여러 번입니다. 대중교통 이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을 자동차로만 다녔던 제게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복잡한 노선도를 보며 환승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둘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40년 전에 말투를 쓰고 있었고 사람들은 제게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왔다고 하면 아, 교포시군요라며 보이지 않는 벽을 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고향 음식들마저 제 입맛에는 너무 짜고 맵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제 몸은 미국식 생활에 완전히 적응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도 있었고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완벽한 혼자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온전한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지난 40년간 미국에서 살면서 저의 정체성은 이미 한국계 미국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은 지금의 한국이 아니라 제 젊은 시절의 기억 속에 박제된 1982년의 한국이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분명 훌륭한 나라입니다. 깨끗하고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제가 뿌리 내리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낯선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저 역시 이방인이었지만 그곳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나라였기에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겉모습은 같지만 저 혼자만 겉도는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에 있는 손자 손녀들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화상통화 너머로 할아버지, 언제 와요? 라고 묻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으로, 저의 진짜 집으로 돌아가기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고향은 떠나온 곳이지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제게 집이란 제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제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손자들이 있는 곳. 제가 40년의 땀과 눈물로 일궈온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일 아침 저는 라로 돌아갑니다. 공항에는 아내가 그리고 아들, 딸 내외가 마중을 나와 있을 겁니다. 저를 보자마자 할아버지 하고 외치며 달려올 손주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돌아가면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교회에 나가고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지금의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아마 평생 제 마음 한편에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그리움은 멀리서 가슴에 품고 있을 때 더 아름답다는 것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만으로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시간이 흘러 변해버린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무엇보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랑스러운 아이들이 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저의 집입니다. 40년 전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던 젊은 날의 맹세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인생의 더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에서의 지난 석 달은 비록 힘들었지만 제게는 제 뿌리와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어디에 계시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68년의 인생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입니다.